안녕하세요. 시니어 100세 전성시대 TV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차분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몸 여기저기가 평소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증이 생겨도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나타나는 통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가 겨울 통증을 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소개. 겨울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자주 찾아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허리와 무릎이 쉽게 펴지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깨와 목도 잠을 잤는데도 풀리지 않은 듯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시니어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원래 아픈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통증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겨울에는 통증의 강도가 실제보다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서는 분명히 이상을 알리고 있는데 뇌가 그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는 통증에 익숙해져 작은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1. 사례와 원인. 겨울철에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니어는 겨울 동안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숨이 아주 조금 차는 정도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겨울 추위는 우리 몸의 혈관을 자연스럽게 수축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 결과 혈액의 흐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도 통증은 생각보다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신경 전달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린 편입니다. 이 때문에 겨울 통증은 더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이런 위험을 키우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2. 생활 속 위험 요소.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활동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과 관절은 쉽게 굳어집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따뜻함을 위해 전기요나 온열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통증이 잠시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열에 의해 감각이 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아끼기 위해 추위를 참고 지내는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압 변화 역시 쉽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겹치면서 통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보 3 필수 경고 신호. 겨울에 나타나는 통증 중에는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숨이 평소보다 자주 가빠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차갑고 묵직하게 아플 때도 위험 신호입니다. 밤의 통증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깬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평소보다 혈압이 크게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 해결법 3가지. 이제 겨울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시니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증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불편했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본인이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온과 혈압을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겨울에는 몸 상태가 숫자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체온과 혈압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신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평소와 다른 수치가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은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통증을 참고 견디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과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기에 확인하면 큰 치료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겨울 통증을 훨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 겨울에 느껴지는 통증은 겉으로 느끼는 강도보다 실제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몸의 신호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약하다고 해서 몸 상태까지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신경 반응이 느려져 위험 신호를 늦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숨가쁨 같은 변화는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밤의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체온 변화 역시 겨울에는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겨울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겨울철 건강은 큰 병보다 작은 신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몸의 변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앞으로의 겨울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지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